자, 주제 바꾸겠습니다. 어제 오늘 굉장히 좀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남양유업. 원래 이 오너인 홍원식 회장이 사모펀드에 매각하기로 했었다가 지금 그 말을 뒤집었습니다. 사모펀드인 한앤코에서는 또 남양유업 측을 비난하고 있는데 고모님, 정확하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거 좀 이제 시계열로 말씀드리면 이제 5월 4일 날 불가리스 사태 때문에 회장 눈물의 기자회견하고 5월 27일 날 지분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상한 기류가 나온 게 7월 30일부터거든요. 임시주총을 9월 달에 해서 이거를 끝내야 되는데 임시주총이 갑자기 연기가 되면서 사실 7월 30일에 이게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게 제게 소문이 돌았어요. 그리고 원래 계약서상에 8월 30일 날 거래 종결일이 돼야 되는데 거래 종결일 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서로 간에 약정 불이행이 돼서 매매 계약을 해제를 통보하고 아니다, 맞다, 가처분 신청 내고 지금 법정 싸움에까지 지금 문 앞에 들어간 상황인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옵니다만은 이제는 진실이 법정에서밖에 가려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를 와 있고요. 한앤코라는 이제 회사에 지금 매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서로 비난을 하면서 서로 니네 나와 있는 계약상에 나와 있던 조항들을 어긴 거 아니냐, 왜 없는 얘기를 했냐, 등등을 지금 서로 주고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론은 약간 그 오너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더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홍원식 회장 계속해서 물러나지 않고 보수 챙기고 있었고 경영권에 대해서도 이 아들들이 승진과 복귀를 계속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평론가님? 글쎄요, 양자 간의 계약은 그 계약의 팩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모르죠. 비밀 유지 계약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M&A 업계에서 떠돌고 있는 거는 사실은 그런 조항들이 몇 개가 있지 않았냐 하는 추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유력한 게 주식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남양유업 오너 일가의 어떤 지위 보장. 그 다음에 좀 요즘 이제 핫한 백미당이라고 외식사업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걸 사업 분할을 해서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운영한다는 계획들. 그 다음에 경영권 프리미엄 문제라든지. 또 하나는 이제 주식이 급락했었잖아요. 남양유업 사태로 오너 일가 리스크 때문에. 그러다 이제 최근 급등을 하니까 다시 이제 판다고 하니까 계속 확 오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악어의 눈물처럼 저는 보였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내놓을까 과연? 아무런 어떤 보장 없이 그냥 자기들은 완전히 자식들한테도 경영권을 안 물려주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그때 선언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의문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고요. 회장직 사퇴한다고 그랬지만은 그렇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장남 같은 경우에는 회사돈 유용 혐의로 물러났다가 다시 복직했고 차남경 같은 경우도 승진을 갖다가 하고 있고요. 글쎄요, 그쪽 오너 일가가 남양유업에서 손을 뗀다는 걸 갖다가 글쎄요, 그분들을 말씀 때처럼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그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전문가 입장에서는 예전에 그 기자회견 했을 때부터 좀 의구심이 있었다,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사실 몇 년 전에 대리점에 대한 갑질 문제도 불거졌고요. 얼마 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자신들의 요거트 제품이 효과가 있다라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해서 정말 여론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시 불매운동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주뿐 아니라 대리점까지 피해가 막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론가님? 옛날에 치킨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오너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를 쳐가지고 호식이 방지법이 2017년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그 방지법이 통과되고서 대리점들이 어떤 배상이나 보상을 받았다는 뉴스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냥 어떤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업그레이드하는 법률이 국회에 다시 이제 제출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 통과가 되지 않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은 법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피해 보호 배상의 어떤 적용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오너 리스크의 어떤 어떤 방지, 오너 리스크를 갖다가 발생시키지 않겠다거나 또는 의무 조항을 갖다가 삽입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피해의 액의 산정을 갖다가 어떤 대리점의 어떤 책임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다른 쪽으로 어떤 의무화시키는 법안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그 새로운 법안에는 담겨 있어야지만 사실은 대리점들의 어떤 피해를 갖다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대리점과 원천 간에는 가불의 관계에 있는데 네. 자기들이 이런 어떤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본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소송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호식이 방지법을 갖다가 네.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실은 대리점들의 어떤 그 배상의 아니 그 피해 어떤 액에 대한 어떤 산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떤 시스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앞서도 얘기했던 이 원청과 또 대리점과의 문제 등등 여기서 다시 한번 좀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또한 정치권이 움직여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강화해야 될지 고민해야 된다. 이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같은 문제 남양유업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찾아봤더니 사조그룹 있죠. 소액 주주들과 경영권 분쟁하고 있고요. 삼양식품에서는 회장이 횡령을 해서 지금 유죄 판결 받아서 감옥에 가 있습니다. 교촌치킨은 창업주가 이 사내 폭행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 식품 분야 유통기업에서 이런 일이 좀 자주 일어나는 것도 같습니다. 견제 장치가 없는 걸까요, 고모님? 뭐 견제 장치가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런 중견 유통기업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창업주라든가 회장 1인의 그 성장을 주도하는 힘으로 이렇게 큰 겁니다. 그리고 네. 우리나라가 뭐 경제 개발이 쭉 되면서 그 뒷물에 이것을 받아들여서 간 것들이 이런 식품계 유통기업이기 때문에 이 창업주들의 1인 이 굉장히 힘이 센데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부 경제 장치가 지금 부족한 거죠. 따라서 굉장히 폐쇄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게 뭐 인도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피해가면 주주 대리점들뿐만 아니라 사실 낙농주까지도 지금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키워서 다 하는 분들이니까. 네. 그럼 사회적 책임 경영을 어떻게 하냐? 요새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ESG의 잣대로 사회적 책임을 아주 뭐 이 오너들이 몸으로 느끼고 그것이 우리 소비자들의 어떤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런 잦은 오너 리스크를 줄이는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네.